네, 앞서서 찰라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프리널프라고 해서 퓨전 뉴럴 렌더링을 이제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 쪽으로 접근해서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퓨샷 뉴럴 렌더링을 접근할 수 있는 CVPR 2023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은 이제 퓨전 널프류의 논문들 이제 똑같이 지적하듯이 이제 오리지널 널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퓨샷 인풋에 취약한 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오리지널 널프가 한 100장 정도의 입력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퓨샷으로 우리가 만약에 3장에 내지 이제 9장 정도의 인풋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오리지널 널프에 준하는 그 이제 오리지널 널프로 이제 100장에 준하는 렌더링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들처럼 이제 아티팩트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던가 렌더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퓨전 널프라고 하는 이제 그 접근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 기반의 이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픽셀 널프나 아니면 MVS 널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의 이제 문제점이 라지 스케일의 어떤 이제 다시점 데이터셋을 직접적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픽셀 널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미지 피처에 대한 또 그런 프리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펄싱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추가적인 펄싱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요구되고 있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DS 널프라든가 댄스 뎁스 프라이어스 같은 이제 뎁스 슈퍼바이즈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뎁스를 이용해서 슈퍼바이즈를 하다 보니까 뎁스 정보가 이제 별도로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패치 기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발표했던 다이어트 널프나 아니면 이제 레그 널프 그리고 널프 및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 방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컨시스턴시를 요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널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클립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또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멘틱한 컨시스턴시를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레그 널프나 아니면 널프 비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이제 요런 논문들을 보면은 지오메트릭한 컨시스턴시 혹은 이제 지오메트릭 호그 그리고 어피어런스의 컨시스턴시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레그널프를 예로 들면은 이제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나 어피어런스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로스텀을 추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산할 때 노벨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컨시스턴시를 이제 잘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져가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패치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뷰에 대한 패치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오메트릭 어피어런스 컨시스턴시를 별도로 로스를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추가적인 계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왔던 이제 퓨전 널프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방법들에 비해서 간결하게 우리가 퓨전 널프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 두 가지가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저블 프리퀀시 밴드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레귤러라이즈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입력에 대한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제 러닝 프로세스도 안정화될 수 있고 이 러닝 자체에 있어서 캐타스트로픽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리얼 카메라 덴시티 필드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결과물이 이 두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적용해가지고 널프를 돌렸을 때 세 개의 뷰만으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실험 결과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 이름에 프리라는 이제 단어를 붙인 이유가 디펜던시 프리랑 오버헤드 프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펜던시 프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다이어트 널프에서 그 클립을 직접 학습을 해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레그너프처럼 이제 패치 렌더링을 별도로 해야 한다라던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디펜던시를 이제 우리가 줄였다라는 것 때문에 디펜던시 프리가 들어갔고, 오버헤드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루전으로 인해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뭐 프리퀀시 쪽에서 좀 이제 아티팩트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오버헤드가 트레이닝 오버헤드로 인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버헤드 프리라는 용어를 같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이 논문에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코드 수정이 거의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보통 코드 베이스 널프랑 밈 널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는 진짜 한 줄의 코드만으로도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오클루전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로스텀을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이 오클루전 레귤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간단한 무언가를 추가해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 대비 이제 훨씬 성능 좋은 퓨전 널프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인해서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게 이제 퓨전 널프의 주된 실패 원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지지난번에 발표를 발표했을 때 첨부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프를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이 오리지널 널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중간 이미지가 풀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프에서 적용한 콜스트 파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콜스트 파인 포지셔널 인코딩의 컨셉은 지금 프리너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세 가지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은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인풋이 입력으로서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렌더링 결과를 보면은 이제 부분을 보면 이제 그럴싸하게 모양들은 잡아가고 있지만 디테일을 잡아내지 못하는 완전히 스무스한 형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풀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하이 프리퀀시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한 디테일들을 잘 잡아내는 강점은 있지만, 이게 어 이제 지오메트릭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렌더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위치에 이제 렌더링 되는 쪽으로 뭐 이제 빨리 수렴돼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오버피팅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렌더링 위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렌더링 자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처럼 이제 아티팩트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퓨전 널프에서 하이 프리퀀시로 인한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증명했냐라고 했을 때, 밈널프를 이제 베이스 코드로 삼고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포지셔널 인코딩에다가 뭐 위쪽에 나와 있는 포스 인코딩이라고 이 변수 쪽에다 이제 마스크를 하나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L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입력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프리퀀시가 되겠고, X라고 하는 이제 비저블 레이시오를 별도로 줘서 어, 이 비저블 레이시오를 이제 10%부터 20%, 30%부터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100%까지 그 레이시오를 조정하는 형태로
포지셔널 인코딩에다가 이제 별도의 마스크를 씌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죄송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10%의 비저블 레이시오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요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만 좀 남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마스킹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값을 유지하고 있게끔 인코딩 마스킹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0%라고 하면 이거 전체 프리퀀시의 90%만 유지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했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10%에서는 아까 그 바프 동영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뭐 스무스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스무스하지만 얼추 외형을 살리고 있는 결과는 보일 수 있는 반면에,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상에서도 PSNR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렌더링 결과를 봐도 아티팩트가 많이 발생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엉뚱한 곳에 렌더링이 이제 맺히고 있다라던가 그런 게 이제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스킹을 적용하면서 이제 비저블 레이쇼를 조정해가면서 하이 프리퀀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렌더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특히 퓨샷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실험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프나 아니면 널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콜스트파인 어프로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초기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입력만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 진행될수록 어 이제 점점 그 프리퀀시에 대한 비율을 선형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이터레이션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의 그 프리퀀시 수를 점점 선형적으로 늘려가면서 입력의 차원수를 늘려가며 이 널프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 코스트 파인 어프로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뭐 알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코드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나와 있는 이제 포즈 인코더 이 변수의 컨디션을 이제 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딱 이 한 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그 포지셔널 인코딩 마스크를 좀 적용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감마가 오리지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오리지널 포지셔널 인코딩에다가 이제 감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감마 형태로 이제 원래 포지셔널 인코딩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알파라고 하는 마스킹을 적용해 가지고 점점 콜스트파인 형태로 로우 투 하이 프리퀀시의 입력을 받아온다라는 컨셉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라지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터레이션 라지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커런트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점점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레이시오가 점점, 요 분수값이 점점 커지겠죠.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비트씩 인코딩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아예 적용하지 않은 로우 인풋을 받고, 거기서 3비트씩 인코딩하면서 인코딩 그 프리퀀시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스몰 t, 이 이터레이션이 라지 t에 도달했을 때 결국엔 이제 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이제 오버롤 이터레이션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사실 이 오버롤이라는 게 이제 전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5만 번의 이터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정했다고 하면은, 그 5만 번 전체가 아니라, 사실 뒤에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있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전체 이터레이션에 퍼센테이지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70%면 70%, 90%면 90%라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라지티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번이라고 예를 들었으면 5만 번의 90%까지만 이 코스트 파인을 적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리고, 나머지 10%는 그러면 풀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라고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적용한 이유가 앞서서 이제 넣었던 어,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만 넣었을 때 아직 존재하는 이제 나머지 리메이닝 이슈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추가적인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 이제 그 노이즈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플로터는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A번이라고 하는 이제 점선에 나와 있는 사과를 보시면은 사과를 가리고 있는 검은색 안개 같은 게 이제 보일 텐데, 이런 이제 아티팩트를 발생시키는 거, 이게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이제 시야를 돌다 보면은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거를 지금 논문에서는 플로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로터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어, 문제점을 추가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밈널프 360에서는 디스토션 로스를 통해서 원래는 이거를 제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밈널프 360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시점에 대한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디스토션 로스가 유효했는데,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퓨샷 인풋에서는 이 밈널프 360에서 제한한 디스토션 로스가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주된 원인이 이제 트레이닝 뷰, 특히 퓨샷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개, 6개 정도 이제 적은 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트레이닝 뷰 내에서 겹침 자체가 적은 어떤 영역들이 발생하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 지오메트릭하게 어느 위치에 렌더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플로터 아티팩트가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이 사과 그림을 보시면은, 사과 그림 이제 위쪽에 까만색 그냥 진짜 여백 영역이 있는데, 요 여백 영역 같은 경우가 퓨샷 인풋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벨뷰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선 A 그림처럼 거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아티팩트, 이제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플로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이 그림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도 이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전이랑 후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논문에서의 주장은 이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GIF로 그냥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로터가, 아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이는 이 하얀색 떠다니는 거, 이런 걸 이제 플로터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그 플로터가 많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제거했냐고 했을 때, 논문에서는 오클루전 로스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시야에서 이제 매우 가까운 덴스 필드 영역 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자라는 게 컨셉인데, 왜냐하면은 이 논문에서의 주장대로 가면은 보통 이제 덴스한 어떤 렌더링 결과물이 이제 나왔는데, 카메라 시야에서 매우 가까운 뭔가 그 덴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플로터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콜루전 로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보면은, 바이너리 마스크 벡터가 있어요.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3D 포인트에 페널티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전에 널프를 통해서 추정했던 덴시티에다가 곱해가지고 이제 그 페널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렌더링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덴스필드 영역에다가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리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레귤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요 K라고 하는 거는 어떤 레이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 된 어떤 전체 포인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M이라고 하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레인지를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레인지까지 이제 값만 1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0으로 우리가 날려버린다라는 형태로 이제 지금 그 마스킹 레인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간주되는 그 덴시티들을 지금 리젝션 시켜가지고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컨셉을 보면은 지금 되게 두 가지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 좀 굉장히 심플한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좀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원래 요거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GIF 형태로 만든 건데 밈널프랑 보통 이제 밈널프랑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 이 프리너프를 지금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밈널프에서 좀 아티팩트라던가 부정확하게 렌더링한 결과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렌더링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좀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일단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을 다시 일단 말씀드리면은 코드 베이스는 오리지널 널프와 밈 널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모두 코드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뭐 어디든 이제 금방 적용하기 좋아서 아마 두 가지 모두 사용하지 않았나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보통 다이어트 널프나 레그 널프를 이제 퓨샷 널프 비교할 때 벤치마크 이제 비교 대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과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다이어트 널프가 베이스 코드가 이제 오리지널 널프라고 하고 있고요. 레그 널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코드가 밈 널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코드 베이스로 프리 널프 컨셉 두 가지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지금 코드 베이스 구현을 하고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라지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이터레이션에 몇 퍼센트만큼 적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3뷰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90%, 6뷰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70%, 9뷰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20%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로스 웨이트는 0.01로 주고 있고 추가로 이제 레귤라이전 레인지는 이제 데이터셋마다 좀 다른데 LLFF나 블렌더 데이터셋 썼을 때는 이제 20 그리고 BTU 데이터셋 썼을 때는 10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20이랑 10이라는 게 아마 저도 좀 요게 그냥 진짜 인티저 넘버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왜 인티저지 싶었는데 아마도 포인트 개수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하고 좀 뇌피셜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면은 이제 블렌더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먼저 비교를 이제 오리지널 널프랑 이게 아마 뉴럴 볼륨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뉴럴 볼륨이랑 비교를 하고 있고 이 심플리파이드 널프는 이제 다이어트 널프에서 이제 널프를 좀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어 이게 아마 그 프리쿼시 쪽에서 아마 그 심플리파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비교군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널프랑 다이어트 널프에다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한번 한 거가 적용된 건데요. 이제 아래 나와 있듯이 이제 뒤에 55만 번의 이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 그러니까 MSE 로스에다가 파인 튜닝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리프로가 리프로듀스의 줄임말인데 사실 지금 널프랑 다이어트 널프에 리프로듀스가 왜 들어가는지 사실 좀 잘 이해는 못 해가지고 일단 이런 베이스라인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프리너프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오리지널 널프가 이제 퓨전 인풋에 대해서 낮은 PSNR, SSIM, LPIPST 결과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프리널프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좀 고무적인 거는 다이어트 널프랑 비교했을 때도 다이어트 널프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널프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립을 먼저 사전 학습해야 되는 이제 좀 무거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 대비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너프가 가볍게 이제 가벼운 코드만으로도 다이어트 널프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 수치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이제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핫도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요 소스 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도 좀 잘 살리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볼 수가 있었고, 조금 또 특이했던 거는 이제 다이어트 널프에서 잘못 렌더링한, 여기 원래 케첩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렌더링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정말 유사하게 렌더링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DTU 데이터셋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레그널프랑 비교했을 때도 대다수의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지금 첨부된 그림과 같이 지금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레그널프 약간 좀 잔상처럼 남아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요 결과들이 인풋뷰가 3개랑 6개 넣었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어,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LLFF 데이터셋으로 비교했을 때 결과, 네, 여기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이제 뎁스 렌더링 했을 때도 나름대로 이제 레그널프 대비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레그널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로터라는 게 뎁스 추정에서 보면 진짜 완전히 노이즈 형태로 이제 잡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대비 이제 뎁스 잘못 추정하는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레그널프 대비 프리널프에서 좀 굉장히 적게 발생하고 있는 거,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는 형태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널프를 보통 이제 1.0이라고 이제 기준을 놓고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다이어트 널프, 그리고 프리 널프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 널프에 비해서 진짜 거의 속도 트레이닝 타임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다이어트 널프가 이제 클립 트레이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엄청 거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트레이닝 타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거의 트레이닝 타임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준은 이제 밈널프를 기준으로 뒀을 때도 레그널프는 이제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트레이닝 타임이 늘어난 반면에 프리널프는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파트인데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파트에서는 이제 프리퀀시 레귤라이제이션 듀레이션 쪽을 좀 먼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그 프리퀀시 레귤라이제이션 듀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지티를 전체 이터레이션 횟수의 몇 퍼센트만큼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를 지금 데이터셋별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80% 90%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이제 높은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LLFF 데이터셋에서도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이제 LLFF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에서 그 이상 좋은 결과 보이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듀레이션을 설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리미테이션 한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어째선지 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PSNR하고 LPIPS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100% 이제 좀 더 거의 100%에 근접했을 때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고 있는 거를 지금 논문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본인들의 리미테이션 중 하나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어빌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오클루전 로스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옵션을 어떻게 주었을 때 결과가 잘 나왔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오클루전 로스를 썼냐 안 썼냐에 대한 건데, 이제 맨 위에 이 디스톨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밈널프 360에서 제안한 디스톨션 로스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이제 아래부터 아, 넘어갔네. 네, 아래부터 이제 오클루전 로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부터 했을 때 이제 뭐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귤라이션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인지를 이제 몇으로 줬을 때에 대한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DTU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귤라이션 레인지를 10으로 준 오클루전 로스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LLFF 같은 경우에는 20으로 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서 그런 점에 있어서 DTU에서는 M을 10, LLFF에서는 이제 M을 2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도 이것도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오클루전 로스를 적용하려면은 그 레귤라이제이션 레인지 자체를 어 M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제 오른쪽 표 같은 경우가 오클루전 로스를 적용했을 때랑 아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니어 바운드를 뭐 0부터 얼마만큼 줬을 때가 이제 가장 적합했을지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0으로 줬을 때부터 해가지고 0.2 그리고 0.4, 5, 6, 7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논문에서 주장하기로 이제 0.5로 줬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펜딕스 쪽을 보면은 이제 프리너프를 통해서 노멀 에스티메이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뉴럴 렌더링 한 결과를 밈널프랑 그 프리널프랑 비교를 하면서 어 노멀 에스티메이션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밈널프 대비 이제 노멀의 이제 민 앵귤러 에러를 보면은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밈널프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좀 더 이제 조밀하고 GT 사실 조밀하게 어떤 이제 로마를 그려낸 거는 프리널프가 좀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사실 뭐 수치 이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밈널프나 프리널프나 둘 다 좀 유사하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이제 노멀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았나라는 걸 좀 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느꼈고, 일단 뭐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밈널프보다 잘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안쪽에 있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더 잘 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노멀 에스티메이션도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제 입력 프리퀀시랑 퓨전 렌더링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를 이제 둘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먼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리너프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퓨전 널프를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주장입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프리퀀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좀 이제 뭐 너무 길게 가져가면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할 정도로 그 텀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 LPI 패스 스코어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오클루전 레귤레이션이 그리고 이제 마냥 적용한다는 게 어, 과연 좋을까라는 한계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니얼 카메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카메라랑 가까운 영역에 대해서 잘 렌더링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오클루전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니어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페널티를 주는 기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M이라는 값을 이제 좀 10으로 줬을 때 좀 더 이제 이 테이블 영역에 하얀 테이블 영역에 대해서 유실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오버 레귤라이제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오클루전 레귤라이제이션이 이제 마냥 뭐 10가 뭐 M을 10으로 준다든가 레인지를 뭐 크게 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펄싱 튜닝이 되게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잠시만요. 혹시 중간에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디스코드에 제가 채팅을 중간중간 남기긴 했었는데, 네네. 어, 질문은 남겨두긴 했었어요. 아, 잠시만요. 질문은, 네. 질문은, 안 남겨두긴 했었는데, 네.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그래서 남기시,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마 펄싱 튜닝에 대한 얘기가 맞겠죠? 그게 아마 동일한 네. 얘기겠죠? 네네. 그게 결국에 그러면 학습을 다 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랑 근접하게 오브젝트를 찍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뭐, 이 값을 작게 줘야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진짜 그거를 일일이 알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다 학습해보고 잘 안 네. 나오면은, 이 값을 튜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위에서 또 그거 말고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PSNR이랑 LPIPS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물론 이제 전처리로 다른 것들을 안 하게 돼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 학습을 다 해보면서 튜닝하는 것도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학습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왔던 좀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사실 그 파라미터 값을 얼마나 잘 조정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니까요. 이거 진짜 여기서 주장하는 트레이닝 타임이 여기다가 사람의 공수까지 더하면은 진짜 결국에는 두 배, 세 배 드는 거 아닌가. 그니까요. 그것까지도 뭔가 자동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면은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좀 튜닝이 빡센 논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거를 꼭 튜닝해야 되는지를 연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노멀 에스티메이션 결과 부분 컵에서 이게 에러 값이기 때문에 낮은 값이 더 좋은 거여서 hours의 그 수치가 더 좋은 수치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래서 발표하면서 혼동이 좀 있었네요. 예, 네, 사실 나와 있듯이 화살표도 안에 나와 네네, 있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업로드 하실 때 붙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좀 저도 이게 저게 스파시티가 동일 인널프랑 아워스에서 그린 이게 스파시티가 동일한 상태에서의 비교를 한 건지 저 찍혀져 있는 점의 색이 왜냐면 우측에 있는 게 더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찍혀 있는 건지 더 많이 맞춘 건지 이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 채워져야 되는 건데 틀린 것들이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이 널프를 이용해서 노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아, 네, 저도 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더 댄스하게 나온 게 결국에는 유효한 노말들을 잘 찾아낸 건가? 라는 약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는데, 네네. 정확한 건 사실 좀 더
찾아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현님도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채팅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바프 리뷰도 선우님이 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그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네, 마침 또 그 기억이.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어, 다현님 질문이 이 모델은 퓨샷이 포함되는데 서포트 셋이 없이 학습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서포트 셋이라는 게 보통 트레이닝 인풋이 3개 들어갔을 때 그 외에 다른 뷰에 대한 셋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퓨샷을 할 때는 이제 네, 그렇게 그냥 트레이닝 인풋을 만약에 3개로 정했으면 그 3개 가지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레그널프를 먼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레그널프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의 퓨샷을 넣는다고 하면은 3개 이제 유효한 트레이닝 인풋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 3개에 대해서는 이제 렌더링 했을 때 MSE 로스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랜덤하게 다른 시점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인풋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시점을 선택했을 때는 그 시점에 대해서 패치 렌더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패치 렌더링 한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트레이닝 인풋이 있는 경우에는 MSE 로스, 렌더링 로스로 이제 슈퍼바이스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패치를 그린 거에 대해서 컨시스턴시가 잘 유지되는지 그런 식으로 로스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레그너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스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일단 퓨샷이라고 말씀드리면 퓨샷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서포트 셋이 별도로 들어가진 않고 이제 다른 어떤 뭐 컨시스턴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스를 좀 계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 그리고 호연님이 좀 먼저 질문 올려주셨는데, MA가 낮을수록 컵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만 보인다. 예, 사실 저도 그래서 결국 유효한 노말들만 이렇게 렌더링 하지 않았을까. 라는, 물론 좀 내피셜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도현님 질문인데, 오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MK가 학습되는 파라미터일까요? 라고 사실 제가 정확하게 학습 파라미터가 뭔지를 좀 캐치를 못했네요. 잠시만요. 어, 클루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어, 예, 제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어, 요거를,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보통 레귤레이션 레인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마스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레인지만큼의 어떤 마스크를 지정하기 때문에, 얘는 학습하는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덴시티를, 그거에 맞게끔 이제 덴시티가 잘 추정돼야 된다라는 게 깔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결국에는 네, 원래 널프처럼 덴시티가 학습 대상이 될 것 같고, 마스크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따라가는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여기에 마스크가 보시면은 써있기로 바이너리 마스크 벡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0과 1로 하는데 그 0과 1로 나누는 기준이 5, 10, 15, 20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스레시홀드 값을 정하는 거지 학습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거 가지고 바이너리하게 마스크가 형성되는 것.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네, 프로젝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제 추가적인 실험 경비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이지 같이 한번 좀 띄워봤습니다. 뭔가 승현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승현님 아, 네. 혹시
네. 제가 이 논문 프리너프에 대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바닐라 너프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하이 프리퀀시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인풋도 하이 프리퀀시로 가야 한다. 이게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면 인풋이 프리퀀시가 높아져야 된다는 게 맞나요? 네, 개념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이게 인풋을 하이 프리퀀시로 줘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 이제 모델이 오버피팅이 되면서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 모델의 이제 오버피팅 케이스에서 보면은, 이 동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잡아는 냈는데, 지오메트릭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눈이 이쪽에 찍혀야 되는 게 반대로 이제 이런 쪽에 엉뚱한 곳에 찍히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뭐 렌더링할 위치를 잘 못 잡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좀 수렴을 빠르긴 해요. 얘가 좀 더 렌더링 디테일을 살리게끔 그 어피어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수렴은 빨리 하게 되는데 근데 지오메트릭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오버피팅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렌더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버피팅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예.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추가적으로 다른 결과들 봤을 때도 이제 프리퀀시가 낮을 때는 이제 뭐 고양이 털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하나 렌더링 할 때 좀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살리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프리퀀시를 좀 확장시키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뭐 고양이 털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잘 잡아낸다라는 게 그 하이 프리퀀시로 확장하는 주된 목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바닐라 너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도 말씀하셔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널프에서 입력되는 그 값은 XYZ랑 세타파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력이 단순한 값이어서 그 단순한 값으로부터 뭔가 MLP를 통해서 값을 뭔가 학습해서 뭐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단순한 거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입력 자체가 이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입력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집어넣어서 뭐 예전에 저 설명하기로는 약간 뻥튀기 느낌으로 입력 데이터가 이제 뻥튀기 되듯이 근데 그냥 복붙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복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다양한 뭔가 값을 만들어서 그걸 입력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부분까지 학습이 될 수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 정보까지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가 바닐라 널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얘기로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이제 사용이 됐다가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질의응답까지 되게 알찬 것 같네요. 좋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